핵심 신념, 칼라와 함께 작업하기. 신념 찾는 법을 탐색해 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연하는 것입니다. 칼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칼라는 자신이 해온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흥미롭고 유익한 시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념을 찾는 데 있어 4가지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연막, 붉은 청어, 혹은 잘못된 단서, 꿈속의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임계질량이 되는 아이디어나 신념 체계 내의 모든 신념의 집합. 우리는 교착 상태를 찾고자 합니다. 교착 상태 찾기. 칼라 씨,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올라오는 이 뭔가가 있다는 것과 당신이 그것을 머릿속에 통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관한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어제 당신이 NLP 연습을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도 그것이 올라왔고 당신이 못하게 가로막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드러난 문제나 증상이 무엇입니까? 마치 리볼버 권총으로 머릿속을 쏜 것처럼 머릿속에 통증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신념의 작용일까요? 아니면 그냥 두통일까요? 그것은 두통 이상의 뭔가를 당신에게 표현하고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오래되었나요? 아니면 최근의 일인가요? 아니요, 전에도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해야 해 라는 상황이 닥치면 일어납니다. 당신이 뭔가 해야 할 때 말입니까?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나갈지를 몰라 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이슈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역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하고 싶지만 마찬가지로 어쩐지 그것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도출의 관점에서 구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원인과 증상을 분리시키고 싶어 합니다. 질문은 두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많은 사람이 증상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통증 조절 기술이나 통증을 가라앉힐 약을 가지고 있지만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통증은 곧 재발할 것입니다. 누군가 체중 감량을 원할 때 체중은 증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은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되며 증상을 대충 수습하면 실제로 당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우 증상은 통증이고 두통이고 우리는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이 신념의 이슈인지 아닌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신념의 이슈라면 그 신념은 무엇이고 한 개의 신념인가? 자, 우리는 누군가 칼라 씨의 머릿속에서 총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라 씨는 내가 머릿속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라고 말했고 왼손으로 자신에게 그런 몸짓을 취했습니다. 칼라에게 이것이 뭘까요? 당신이 앞으로 가는 걸 못하게 하는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총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내가 나 자신을 겨누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겨누게 될 거예요.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내가 흥미롭다고 느낀 것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단순한 느낌에 대해 당신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데 다소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는 반응을 지금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는 한동안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다른 시기에도 언젠가 한 번은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고통을 혹은 이 총을 나의 자신에게 겨누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겨누게 될 것이다라는 이 흥미로운 신념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신념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신념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념은 그 기원, 근원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그래서 나는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중 하나가 이 신념의 기원, 근원을 찾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신념의 기원을 찾을 것인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가 교착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원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것인데요. 이때 먼저 내가 정확히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려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려는지, 아니면 이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신념이 생긴 근원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도 하고 싶은 건 잠시 숨을 돌려 교착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칼라에게 당신이 이러한 느낌이나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에게 아마 많은 문제라는 자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로 그것이 된다면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왜 두통과 총을 놓아버리지 않으세요? 그건 마치 내 머릿속에 갈고리가 장치되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 그 갈고리를 잡아당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만하라고 하는 것처럼요. 잘 들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제지당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사실이 나를 끌어당겨 제지시키는 방아쇠인 것입니다. 나를 끌어낸다는 생각을 그냥 흘러가게 무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다가가고 싶을 때 나는 눈을 감고 내가 남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나 자신을 가능한 한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영리해서 언제나 나를 잡아서 되돌려놔요. 여러분은 칼라 씨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칼라 씨가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그것인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조용히 있어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내가 극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동극을 창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는 단지 나의 직감의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가갈 수가 없고 그저 견디기만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그 일을 생각하고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로 뭐든 행동에 관한 예를 들어주세요.
노래 부르기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소리 내는 것 이상은 못해요. 나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해보라고 하고 당신이 노래를 한다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룹에게. 내가 원하는 건 교착 상태를 만들기 위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칼라에게. 그 다음 단계로 가죠. 당신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을 때 당신에게 있는 갈고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갈고리를 보고 싶군요. 나는 주위를 흐리게 하는 엉뚱한 미끼인 붉은 청어를 쫓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럼 당신이 하면 정말로 멋질 것 같고 또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해요. 바로 그 작업을 시작해봐요. 나는 충동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전혀 못해요.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건 참 재미있는 역설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건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사람들을 우롱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특정 행동을 찾으려고 하면 칼라 씨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난 그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은 결과 레벨에 있는 것입니다. 칼라 씨는 아마 특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이것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보다 정체성 차원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칼라, 당신이 지금 바로 하길 바라는 어떤 일, 즉, 당신을 위해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되고 싶은 건가요?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고요? 내면에서 좋은 변화가 있는 것, 리듬과 소리를 듣는 것, 외부의 리듬과 소리를 받아들여 내면에서 그것들과 어울려 놀고 다른 모습으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요. 당신은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불편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항상 저를 기쁨으로 채워줘요. 다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나요? 뭐가요? 그 문제요. 뭔가 놓친 게 있어요. 어쩌면 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시요. 그냥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는 지금 증상이 일어나는 곳을 찾고 어떻게 교착 상태에 다다랐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단순히 행동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파악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할 준비를 갖추고 싶어 하면 난 할 수가 없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엄청난 행동력을 가진 많은 사람을 압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일을 실제로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슈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칼라 씨에게 들은 말은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진다면 할 수가 없다입니다. 칼라에게. 당신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라면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해야 해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한 책임을 나의 이점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익이 그 책임을 떠맡은 후, 책임을 떠맡는 동안, 아니 그 전에 나에게서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점만 빨려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교착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앞서 썼던 것과 똑같은 몇 가지 몸짓과 목소리 톤을 쓰고 있습니다. 패턴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